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죠. 정치 색깔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빛 정치 시간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지역 활동도 하고 네.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뻔한 대답하실 겁니까 정말? 네, 저희 저번 주에 신보라 의원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이인영 대표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그 대화 중에 벌써 집권 4년 차 같다. 관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고 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사담을 나눈 것이 들린 건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공무원들 탓만 한다는데 절대 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선출직 또 이제 정무직들의 입장에서는 이 직업 공무원들을 이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이걸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을 한 건데 일부가 잘려서 그냥 나오면서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데 뭐 오해할 만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집권당 여당 원내대표와 또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에서 그런 방법을 논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공무원들이 듣는 와중에 얘기하면은 더 말을 좀 더 뭐랄까 외교적인 언사를 구사했을 텐데 이거는 사담을 할 때는 뭐 안 볼 때는 나라님 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런 맥락이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뭐 이거 뵐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2시에 있었습니까? 예, 2시부터 한 1시간 반 이상. 1시간 반 이상. 뭐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예,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된 지 2주 됐는데 국회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의원들한테 했고요.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들 앞에서 그동안의 협상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야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나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협상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결과만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협상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야당 쪽에서 아니 여당이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면 우리도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안 되는 요구를 막 해가면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다면은 우리도 참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안 되는 요구라는 건 뭐 패스트트랙을 뭐 철회하라던가 아니면은 과정에 있었던 걸 사과하라던가 이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세요? 언론에서 지금 나온 내용이 그건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원내대표들 간의 비공개 협상이고 저희가 어쨌거나 야당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는 그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겠죠.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당과 협상을 해서 정상화를 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패스트트랙을 뭐 철회하라던가 이런 요구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비공식적으로 오고 가는 그 얘기 중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다라는 건가요? 예,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저희는 뭐 엔간하면은 여당이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양보를 해도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보도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적인 뭐 사건이 좀 있었고 고소고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회할 입장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협상 중이라서 그걸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 8년간 지금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국회에 대해서 평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날치기 또 그에 이은 뭐 회의장 점거 뭐 폭력 사태 이런 거는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8년 만에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를 여당 입장에서 원칙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뭐 고소 취소해주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를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잘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법을 이렇게 어기고도 자기들끼리 그냥 짬짬이를 한다고 여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국회의원들끼리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국회 선진법이 있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당은 날치기를 하고 야당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양측이 다 잘못이 있고 그래서 계속 또 이 뭉개고 왔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염증을 느꼈고 뭐 해외토픽에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끼리 뭐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안 하기로 하고 그게 8년이 쌓아온 건데 지금 다시 이거를 뭐 고발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면 첫째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도 또 그럴 텐데. 또 그럴 텐데 그 부분이 크군요. 그 부분이 저희가 국민들한테 그 설명을 드려야 되려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고발을 취소할 때 어떤 이 방법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국회 정상화라는 명목만으로 고발 취소도 하고 해버리면 다음에도 야당들이 할 것이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이 뭐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할 때 걱정 마라 다 고발 취소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 투어가 24일까지 계획돼 있잖아요. 내일 모레인가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좀 확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좀 연장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아직까지 뭐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만은 단순히 24일까지 이 민생 투어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벌써부터 총선 대선을 겨냥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사실 이제 순전히 당리당략하고 선거 전략만 생각한다면 지금 여당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 무리한 요구를 내밀면서 여당이 안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못한다 하고 계속 투쟁을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더 맞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또 저기 그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일을 안 한다는 그 국민들의 질타는 야당에게도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얘기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맥주 호프 회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맥주 값은 안 나왔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발언이 좀 계속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변인 짓 뭐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이해찬 대표는 다시 한번 그런 발언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좀 정말 뭐 제가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또 여기서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품격을 지켜주셔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여당의 말이 맞는지 야당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그 무슨 짓을 한다는 둥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지자들 일부 극렬 지지층들만을 바라보고 하는 정말 갈라치기 정치인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납하는 주체가 말하자면 국민인 것이죠.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말이 오고 가고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 뭐 다른 당 얘기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오늘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요즘 뭐 며칠째 계속 설전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었어요.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또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뭐 그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품격 있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나이가 들면 정신이 타락한다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네. 그 말에 따르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없어지겠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는 지탄받고 네. 뭐 꼭 하태경 의원님을 비난한다기보다는 네네. 정치권 전체가 언어를 좀 품격 있게 써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처럼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품격 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각자 또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실 테고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금태섭 의원께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장자연 수사 결과 뭐 조사단에서 사실상 뭐 조사 추가 수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자연 사건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자연 사건의 이번 결과 발표를 가지고 뭐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또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네. 장자연 씨가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네.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제대로 된 수사는 안 이루어지고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문질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처벌받냐 안 처벌받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법이 공정하지 않구나. 이게 힘이 있고 센 사람들한테서는 뭐 수사 절차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이 조사단의 조사와 또 네. 과거사위에서 좀 어떤 제대로 된 결과 발표를 하거나 최소한 그 예전 수사 과정이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 두 가지가 많이 대비가 되는데요. 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 권력이잖아요. 전 차관. 그런데 예.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는 언급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언급되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차이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관계돼서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보다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결과가 적어도 과정이 공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당시에 경찰, 검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위라는 것은 이 오래된 사건 자체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기보다는 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지 그렇죠. 그럼 그때 네네.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찰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거를 밝히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강제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예. 그 관련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이제 이 과정 발표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다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특검 고민하겠다 이런 발언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뭐 이제 그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도 흩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해결을 못하고 국민들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인데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뭐 이런 결과들 때문에 또 공수처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금태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이 공수처를 만들건 네. 아니면 기존 검찰이 하건 네. 이 적어도 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죠. 뭐 판사도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검사나 뭐 경찰관들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적어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제가 뭐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이 가장 강력하게 제가 개혁 얘기를 하고 네네네. 검찰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지금 뭐 논리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네네. 것이 이런 과거의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문자 주셨네요. 7474번님 민생 먼저 하지만 한국당도 명분이 없어 못 들어갈 텐데 여당이 해법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신보라 의원한테 또 마지막
한마디 남기셔야죠. 제가 뭐 저는 드릴게요. 질문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네. 제발 국회에서 뵙고 싶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밥 사주신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색깔론이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